스포츠와 부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지만 격투기 선수들은 특히나 정말 많은 부상을 당합니다. 타격전으로 인해 손뼈가 골절된 상태로 싸우는 건 정말 흔한 부상 중 하나이며 심할 경우에는 UFC 앤더슨 실바 선수와 크리스 와이드먼 선수의 경기처럼 레그킥을 시도하다가 정강이가 골절되기도 하죠. 벨라토르의 마이클 베논 페이지 선수와 사이보그 산토스 선수의 경기처럼 이마뼈 골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맷집과 부상으로는 격투기에 뒤지지 않는 직업이 하나 또 있죠. 그것은 바로 대중들에게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이들, 스턴트맨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부상에 대한 강한 맷집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스턴트맨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개성 있는 무술가로서 월드클래스 배우가 된 성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성룡은 이소룡과 함께 쿵푸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인데요. 스턴트맨과 배우뿐만 아니라 스턴트 코디네이터와 감독까지 비격투계 무술가로서 가장 성공한 인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룡이 영화계에 남긴 족적은 오늘날 MMA가 존재할 수 있었던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오늘날의 격투기 선수들이 격투기에 빠지게 된 원인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중 이소룡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성룡이 전 세계에 보여준 쿵푸 영화의 영향은 아직까지도 지배적인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르입니다. 성룡은 1954년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성룡의 본명은 한자로 진항생이라고 읽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훗날 성룡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버지는 사실 스파이였으며 뒤늦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방사룡이라는 진짜 이름을 알려주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스파이 이야기를 제외하고 말하자면 성룡이 태어날 때 그의 부모는 중공내전의 피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룡의 아버지는 홍콩의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성룡은 유년기에 꽤나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했다고도 하죠. 성룡이 학교에 들어갈 즈음 성룡의 아버지는 호주의 미국 대사관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어머니와 함께 홍콩을 떠났고 성룡은 홍콩에 남아 오페라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 없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당시 성룡이 다녔던 오페라 학교에서 성룡의 운명은 시작되었죠. 하루는 어느 영화 감독이 학교에 찾아와 아역 배우 캐스팅을 했고 성룡은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였던 성룡은 연기나 영화를 특별히 좋아한 건 아니었지만 밥도 잘 안 주고 체벌이 심한 학교에 비해 밥이라도 잘 주는 촬영장은 성룡에겐 천국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한편 학교를 다니는 내내 성룡은 무술과 고개를 훈련하며 뛰어난 기량을 보였습니다. 영화계에 진출한 후에도 합기도를 훈련하며 검은 띠를 땄으며 가라데 유도뿐만 아니라 태권도까지 섭렵했다고 합니다. 와, 이쯤이면 파이팅 씬을 찍는 스턴트맨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성룡에게 액션 영화의 길이 열린 것은 그가 17살 때였습니다. 촬영장에서는 죽은 시체를 연기할 초급 스턴트맨이 필요했고 성룡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초급 스턴트맨이란 파이팅 씬을 촬영하는 중급 스턴트맨이나 정말 위험한 씬을 촬영하는 고급 스턴트맨에 비해 다소 간단한 배역을 맡는 스턴트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룡은 엑스트라에 가까운 죽은 시체를 연기하면서 스턴트맨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 성룡은 파이팅 씬을 연기하는 중급 스턴트맨으로 승진했고 용쟁호투라는 작품에 참가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게 된 인물은 맞습니다. 아시아가 낳은 세계 최고의 액션 배우 이소룡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러하듯 성룡 또한 이소룡의 팬이었고 함께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죠. 그리고 두 인물은 뜻밖의 사건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영화 격투씬에서 마주했습니다. 이소룡은 주인공이었고 성룡은 이소룡의 봉에 맞아 나가 떨어지는 수많은 중급 스턴트맨 중 하나였죠. 이때 이소룡은 봉을 활용한 연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성룡의 얼굴에 실제로 정타를 가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물론 전문 스턴트맨으로 그 정도 타격은 우스웠던 성룡이었지만 이소룡은 촬영장에서 하루 종일 성룡에게 거듭 사과를 했고 그렇게 대화가 오가며 두 사람의 관계는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볼링을 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하죠. 이후 이소룡은 좋은 스턴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룡에게 소개를 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를 발판 삼아 성룡은 빠른 속도로 고급 스턴트맨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고급 스턴트맨이 된 성룡은 파이팅 액션에 있어 스턴트 기량을 늘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와 동시에 다음 목표인 스턴트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야, 지금 나오는 장면은 영화가 아니라 실제 성룡의 훈련 장면입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는 스턴트 코디네이터가 되기에 성룡은 카알못에 가까웠죠. 성룡은 카메라를 배우기 위해 매일같이 커피와 담배를 사다가 카메라 감독에게 주면서 카메라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턴트맨보다도 일당이 훨씬 낮은 카메라 보조로 일을 했죠. 그 결과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싸우는 스턴트맨에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감독하는 스턴트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야, 정말 멋있네요. 그리고 점점 영화계에서 입지를 쌓아간 성룡은 어릴 적 배운 연기를 앞세워 배우가 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성룡이 배우가 되었을 땐 그의 앞을 가로막은 건 다름 아닌 자신을 끌어올려준 이소룡이었습니다. 이소룡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잔해는 관중들의 기대 그리고 감독들의 취향 속에 남아 성룡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잠깐 성룡과 이소룡 두 무술가의 전성기 시절 영화 속 파이팅 스타일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격 장면을 보시면 이소룡은 빠르고 강한 파워를 앞세운 직접적 공격을 구사합니다. 이에 반해 성룡은 파워나 속도를 주특기로 하진 않지만 몸을 많이 움직이며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을 하죠. 굳이 UFC 선수로 비유하자면 이소룡이 벤텀급의 최고 하드펀치 코드 가브란트라면 성룡은 창의적인 스타일을 앞세운 벤텀급의 풋워크 레전드 도미닉 크루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어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성룡은 몸을 움직이며 화려한 디펜스를 보여주는 반면 이소룡은 공격을 더 빨리 하는 것이 주된 방어이죠. 때문에 이소룡은 주로 많은 수의 적과 싸우는 반면 성룡은 소수의 적을 상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심지어 무기 사용조차도 자신이 준비한 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이소룡과 달리 성룡은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두 선수의 무술 스타일이 이렇게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성룡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소룡의 스타일은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림 용호문에서 성룡이 보여준 무술에 감탄한 영화계에서는 성룡이 이소룡의 뒤를 이을 만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고 성룡에게 이소룡의 스타일을 강요했습니다. 주로 성룡을 두 번째 이소룡으로 세상에 소개했으며 당시 입지가 약했던 성룡 역시 이소룡의 스타일을 모방하고자 시도했었죠. 이는 정무문 2에서의 성룡과 정무문 1에서의 이소룡을 비교해보면 그 모방의 어색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룡 자신도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자연히 영화도 성공하지 못했죠. 결국 성룡은 이소룡의 스타일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이내 세상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드미컬하고 동양 무술의 동작을 살린 데다가 유머 감각까지 있는 코미디 액션이었는데요. 성룡은 사형도수라는 작품을 통해 성룡 스타일의 무술을 탄생시켰고 취권을 통해 그 스타일을 세상에 알리면서 성룡은 20대 초반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소룡의 느낌이 나는 액션 영화를 기다리지 않았고 성룡 스타일의 코믹하면서 화려한 액션 영화에 주목하게 됐죠. 그리고 성룡 영화에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드코어 액션씬입니다. 영화배우로서 웬만한 촬영은 보호도구 없이 하는 것은 진정한 스턴트라고 믿었던 성룡은 이렇게 발목이 부러져서도 동료에게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해서 뛰는 연기를 할 정도로 연기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보다는 연기를 먼저 생각했던 성룡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레전드 액션씬들을 만들어내죠. 이 아찔한 장면을 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와, 저거 찍다가 죽을 뻔한 거 아니야? 아직도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라는 반응을 보였죠. 개인적으로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오늘날 성룡의 영화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성룡은 그 이후 영화 감독에 가수 활동에 자선 사업까지 성공하면서 전 세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성룡이 고고학자라는 설정으로 애니메이션까지 제작했는데요. 성룡이 영어로 직접 성우로 활약한 이 애니메이션은 제키 챈 어드벤처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시즌이나 방영한 상업적으로도 매우 성공적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소룡의 그림자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통해 자기만의 스타일을 개발하여 성공한 성룡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격투기를 넘어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격투기계에서도 정상급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을 보면 자기 자신만의 스타일로 성공한 선수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선수들 역시 과거에는 한때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